열정과 소득원을 혼동하지 마라.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열정 중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열정은 아주 극히 매우 드물 것이다. 그리고 열정이 우리의 밥벌이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에 헌신하면 저절로 돈이 따라올 거라는 기대를 접어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돈과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진짜 내 열정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오늘은 현금 흐름의 제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가이자 자동소득 분야의 선구자인 브라이언 페이지의 깊은 통찰에 저의 관점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대박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연쇄 창업가, 엔잡의 노예가 된 소시민 사장님이라면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자가 말하는 일부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패시브 플러너입니다. 저자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패시브 인컴을 강조하는데요. 패시브 인컴이란 회사에 나가 내 시간을 써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쉽게 말해 자동소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자동소득을 뜻하는 패시브 인컴과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러너를 합쳐 패시브 프러너, 자동소득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을 뜻합니다. 패시브 프러너를 갈망했고 지금은 그것을 현실화해낸 브라이언 페이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언젠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막연한 희망으로 날마다 또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의 족쇄에 갇혀있지 않은가? 내가 알려주는 3년에서 5년 계획으로 당신은 이런 일상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 이 계획은 당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로 훨씬 빨리 데려다 준다. 다시 말해 일찍 도착한 만큼 목적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난다. 꿈을 실현해줄 마법의 지팡이는 존재한다. 당신도 패시브 프러너가 될 수 있다. 나를 포함해 이 책에 등장하는 모두가 이 계획으로 꿈을 이뤘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누구라도 패시브 프러너로 성공할 수 있다. 당신 역시 성공할 수 있다. 단, 그 전에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당신의 이유를 찾아라. 당신은 왜 돈과 시간에 구속받고 싶지 않은가? 대체 무엇을 위해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인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당신만의 이유를 찾아라. 그 이유를 실현시킬 방법은 나한테 맡겨도 된다. 유구한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은 진정한 번영과 풍요의 시대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대표적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유튜브 튜토리얼과 가상광자는 고시하고 인터넷도 위키피디아도 없었다. 당연히 원격 학습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짜 콘텐츠 바다가 펼쳐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주머니 속의 작은 기기를 통해 누구든 인류가 이제껏 축적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지금 이 시대에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모른다. 오늘날은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기회가 가장 많은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뿐인가? 기회에 접근하기에도 그 어느 때보다 쉽다. 요컨대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 시대를 기가 막히게 잘 타고났다. 세상에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길과 선택지가 있다. 우리 시대에는 아주 적은 돈으로, 아니 동전 한 푼 쓰지 않고도 우리를 천문학적인 부자로 만들어줄 유망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것도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듯 단 몇 시간이면 뚝딱 만들어낸다. 세상 어디에서든 누구든 가능하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매일 나타난다. 예전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산군에 접근했다.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이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게다가 많은 가상 작업자들의 값싼 노동력도 필요할 때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 시대는 당신과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이 자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말이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합법적이면서도 가능성 높은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다. 관건은 적절한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기회만 잘 잡으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우리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켜줄 돈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슈퍼리치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열려있다. 어떤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지 않은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더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며 인맥이 더 풍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해낸 일을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돈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덜어는 우리의 기존 믿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본이 열리는 나무는 없다. 이런 게 세상살이야. 자기 밥벌이는 해야지. 부모님, 사회,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입한다. 이 말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모두 타당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러한 믿음을 삶의 좌우명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문제는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함으로써 다른 방식이 있는지 생각조차 안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 삶은 더 다양한 선택과 더 광범위한 자유와 더 많은 성취에서 멀어지고 만다. 대신 임금 인상, 승진, 연금 같은 경제적 지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돈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 돈과 풍요로운 삶은 동의어가 아니며 돈은 풍요로운 삶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사업을 시작하라고, CEO가 되라고, 스스로 상사가 되라고. 나도 오랫동안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로 기업가를 둘러싼 엄연한 현실을 간과한 이야기다. 개중에는 하루 8시간이라는 수많은 보통 직장인보다 시간적으로 가난한 기업가들이 있다. 설상가상 대다수 기업가는 금전적으로도 빈털털이다. 말하자면 무늬만 기업가다. 그들에게 왜 기업가가 되었는지 물어보면 대답은 들으나마나다. 자유를 원한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식의 뻔한 대답이 돌아올 테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많은 기업가가 자유는 물론 심지어 돈도 쟁취하지 못한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시인하지 않을 진실이 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이 소유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이다. 평범한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큰 돈을 버는 기업가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관련 데이터는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부분의 기업가는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소득이 약간 더 많을 뿐이다. 게다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빼면 나머지는 온전히 자유시간이다. 반면 기업가는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고도 밤이면 집으로 일거리를 싸들고 간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좋아하는 직업을 찾아라. 그러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트웨인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만약 우리가 하고 싶은 무언가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싶은 무언가로 땡전 한 푼 벌 수 없다면 어쩔 텐가? 벅업일치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골프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상을 탐험하는 일은 또 어떤가? 부모가 자녀 양육자나 화가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핵심은 이러한 일부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활동이 어째서 가치 있는 목표인가가 가장 중요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이러한 활동이 추구할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신이 애초 이러한 활동을 사랑하는 이유도 돈 때문은 아니다. 순전히 좋아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직업을 갖는 것이 최선이 아니며 창업 역시도 정답이 아니라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단순하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소득원을 찾으면 된다. 먼저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노동력과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근로소득 혹은 우리의 시간과 맞바꾼 돈은 이러한 소득원에서 제외된다.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얼마를 벌지, 심지어 돈을 벌 수 있을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자동소득과 자신의 열정을 쫓는 것을 굳이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자동소득을 창출하고 싶다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열정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벅업일치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다시 말하지만 열정이 반드시 금전적인 소득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 또한 무엇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열정과 소득원을 혼동하지 마라.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열정 중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열정은 아주 극히 매우 드물 것이다. 그리고 열정이 우리의 밥벌이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에 헌신하면 저절로 돈이 따라올 거라는 기대를 접어라. 대신 당신이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돈이 당신을 따라오게 만들어라. 관심과 열정을 쏟는 무언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속고 있는 최고의 거짓말 중 하나다. 그러니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는 것이 좋다. 제2의 타이거 우즈를 꿈꾸며 매일 팔이 빠져라 연습하지만 끝내 프로로 전향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골프 꿈나무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걸출한 기업가가 있는 반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한 기업가가 허다하다. 요컨대 돈의 원천이 우리 삶에서 행복, 충만함, 기쁨을 안겨주는 원천과 꼭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일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지극한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열정과 기쁨을 반드시 일을 통해 얻을 필요는 없다. 만약 당신이 덕업일치를 이룬 소수의 행운아라면 진심으로 축하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니 지금처럼 계속 꿈의 일을 즐겨라. 이 책의 주인공은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다. 즉 꿈도 이루고 돈도 버는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진실로 사랑하진 않지만 일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돈은 다채로운 맛과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는 음식과는 다르다. 돈은 그냥 돈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떻게 벌었는가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1달러는 누가 사용하든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이라는 가정 하에 말이다. 오늘 아무 노력 없이 생긴 불로소득 1달러나 땀 흘려 번 돈 1달러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시간이 왜 돈이 아닌지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 노동자든 시간당 수백 달러를 받는 의사나 변호사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시간에 값을 매긴다. 우리는 각자 시간을 제공한 대가로 기꺼이 수용하는 액수가 있다. 또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교환으로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깊이 몰두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시간이 진실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삶이 귀중한 까닭은 끝이 있어서다. 삶은 유한하다. 삶은 늘릴 수도 아껴 쓸 수도 없으며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따로 저장해 둘 수도 없다.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텐가? 이 아까운 시간을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며 보낼 텐가?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남들이 더는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든 열정을 추구하든 멋진 인생 경험을 하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르자. 우리 생애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산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자랑하는 고액 자산가들을 두루 만났다. 자신의 분야에서 슈퍼스타로 군림하는 사람도 많았다. 성취자로 불릴 법한 그들은 헛웃음이 나올 만큼 엄청난 부자다. 물질적인 부, 고가의 장난감, 호화로운 저택은 물론이고 명예까지 모두 가졌다. 나는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중 일부와는 개인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삶이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그 중에는 심각한 사생활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결혼 생활이 풍전등화이거나 이미 파탄난 사람도 있었고, 자녀와 불화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사업상 지인은 많았지만 깊고 진실한 관계는 극히 드물었고,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거느렸지만 친구는 없었다. 빛나는 경력과 물질적인 부를 제외하면 그들은 내세울 것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뭐니뭐니 해도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간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슈퍼리치들의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들은 행복했을까? 함구한다는 조건으로 몇몇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빌어먹을, 조금도요. 물론 모든 슈퍼리치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 중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유독 많다는 사실에 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무슨 사정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들이 이룩한 성취도, 부도 공짜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이 오매불망하는 부를 갖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며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곳간을 채우는 일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돈과 관련해 다음 둘 중 하나의 현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돈이 영원히 부족한 가난한 사람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 돈이 늘 고프고 돈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며 죽는 날까지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러한 현실을 경험했거나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현실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 현실은 바로 부자의 현실이다. 당신이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현금 부자에다가 반짝이는 온갖 고가의 장난감과 물질적인 보상까지 시쳇말로 없는 것 빼고 다 가졌다.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다. 이러한 경제적 부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대가라면 어떻게 될까?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떨까?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의 삶이 매년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이런 종류의 부를 쫓다가 건강이 나빠진다면, 부를 얻기 위해 젊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다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통장 잔고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부를 쫓는 사이에 아이들은 성장의 어른이 되었고, 이제 와서 대면대면해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면,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뜻깊고 친밀한 우정, 영성적 충만함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에너지는 물론이고 집중력까지 필요하다. 오직 돈만이 당신에게 위안을 줄 거라 생각한다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 당신의 삶을 명료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더 많이 원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승려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게 당신이 바라는 삶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말은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돈이 목표 그 자체가 되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할까? 부와 행복은 상극이므로 공존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부의 개념을 더욱 완전하게 정의하라.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것, 최종적으로 갖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만 자신이 바라는 경제적인 풍요는 물론이고 그러한 풍요로움을 즐길 시간과 함께 즐길 사람까지 전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투자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는 부를 희소자원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가 맞다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희소성이란 무엇일까? 먼저 돈부터 생각해보자. 돈은 얼마나 희소할까?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야 아주 희소하다라고 대답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돈은 무한하다. 양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부는 한계가 없다. 예전에는 금과 은 같은 희소 자원을 척도로 부를 측정했지만 오늘날의 부는 실체가 없다.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에 찍히는 숫자일 뿐이다. 무에서 부를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파일을 뺏어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대신 우리가 직접 파일을 구우면 된다. 부는 세상에 무제한으로 존재하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널린 부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나는 진정한 부란 세 가지 요소가 풍부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 세 가지는 자동소득, 재량시간, 자유선택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자동소득은 최소한의 필수 노동력으로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재량적 시간은 우리가 매일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선택은 삶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가리킨다. 이것을 부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진정한 부란 자동소득, 재량시간, 자유선택이다. 이 정의에 따라 세 가지 요소를 확장시켜라. 우리는 두둑한 은행 잔고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의 경제적인 부가 우리를 위해 타인이 세운 계획과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면 굳이 곳간을 채우려고 힘들게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세 가지 요소 각각이 풍부해진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삶을 창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